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과 북, 대한민국과 북한 정권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키로서 비교하면은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키가 174cm, 북한이 남자 평균 키가 한 160cm 되니까 14cm 차이가 납니다. 이 아시아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란 다음으로 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2030년에 가면은 한국인이 일본을 제치고 남녀 공이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예측 보고서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는 평균 수명이 한국 여자는 90세를 넘긴다고 합니다. 이 평균 수명에서 북한보다 12년 더 삽니다. 기가 막히죠. 휴전선 남쪽에서 태어났다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고 부모의 선택이죠. 그 행운이 12년을 더 산다는 이런 행복, 또 12년을 덜 산다는 불행이 휴전선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같은 민족이지만은 남한은 자유,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고, 북한은 오로지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인민들이 존재하는 노예 제도,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이므로 이렇게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이 3대 세습 독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노예 농장의 주인이죠. 노예 농장의 주인. 그 김일성은 배움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특히 외국물을 마신 게 중국하고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나라죠. 나라의 영향을 받았죠. 해외여행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김정일은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왕복 한 보름 걸리는, 모스크바 갔다 오는데 보름 걸리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지금 권력을 잡고 나서 북한 지역 바깥을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인간이죠. 불쌍한 인간. 권력을 골목대장처럼 북한에서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해외로 나가면은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3대, 김가 3대는 폐쇄적이고 여행을 별로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당대에 여행을 가장 많이 한 분입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한 분입니다. 또 여행기를 꼼꼼하게 적어서 요새 읽어보면은 또 기행문, 잘 쓴 기행문처럼 느껴집니다. 그 여행길에 만난 분이 프란체스카 여사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또 좋은 대학,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프린스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항상 여행 많이 한 사람이 세운 나라, 여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세운 정권, 그것이 남북한의 행불행을 가르는 하나의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여행을 많이 하는, 즉 이동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발전을 하고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이동하는 수단은 말 아니면 배죠. 말을 잘 타는 몽골, 투르크, 아랍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4, 15세기부터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이 해양 세력이 세계사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동을 많이 한다, 여행을 많이 한다. 이동을 하면 사람들이 똑똑해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야 되니까요. 익숙하지 않는 곳에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가는 나라를 연구를 해야 되고, 풍습도 연구하고, 말도 배우고, 풍토도 다르고, 질병에 대한 대응도 있어야 되고,
여하튼 이동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연구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진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를 이끈다. 뭐 너무나 자유스러운 겁니다. 이동과 자유는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자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동의 자유입니다. 북한에서는 평양에서 지방 가는 게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즐거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 일주 전에 제가 기분 좋은 통계를 해가지고 한국이 지금도 최장수 국가군인데 2030년에 가면 정말 최장수 국민이 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이번에도 통계를 뒤지다가 아주 재밌는 통계를 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한 국민은 누구냐? 역시 미국 사람입니다. 인원으로 1억 3천만 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에 돈을 가장 많이 쓴 국민은 누구냐? 이건 단연 중국 사람입니다. 작년에 1억 2,790만 명의 중국 사람이 해외여행에 2,611억 달러를 썼습니다. 미국 사람보다 2배를 썼어요. 여러분, 오늘이 한중수교 25주년 되는 날입니다만 그 25년 전에 중국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5년 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물론 한국도 같이 발전했습니다. 해외여행에 2,611억 달러를 쓰는 중국인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정치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해외여행 3위는 어느 나라냐 하면은 독일입니다. 중국이 올라오기 전에 독일이 세계에서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독일인이 798억 달러를 작년에 썼습니다. 4위는 영국인으로 636억 달러를 썼습니다. 5위는 프랑스 사람 405억 달러. 6위는 캐나다 사람입니다. 291억 달러를 썼습니다. 한국인이 7위로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외여행에 266억 달러를 썼습니다. 작년에 한국 사람 1930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이탈리아는 뭐 관광대국인데 해외로 나가는 등수로는 우리보다 미칩니다. 250억 달러를 써서 8등, 호주가 249억 달러로 9등, 홍콩 사람들이 242억 달러를 써서 10등입니다. 그럼 일본이 어디 갔느냐?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나 많은 일본은 요거는 조금 오래된 2013년 통계로는 13등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처집니다. 일본은 어떤 추세냐 하면 해외여행은 줄고 일본으로 입고 가는 여행자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2,400만 명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이 637만으로 제일 많았고 한국 사람이 509만, 대만 사람 416만, 홍콩 사람 184만, 미국 사람 124만 명입니다. 압도적으로 이 한중일 출신들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서로 상호 방문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 안보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세 나라 사이에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있다. 그리고 1992년에 노태우 대통령의 큰 공적인 한중수교로서 그런 물적, 인적 교류, 무역을 뒷받침했다. 그게 25년 전이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광을 돈을 많이 쓰는 나라 랭킹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관광으로 돈을 많이 버는 나라는 어딜까? 통계를 내보면 미국이 역시 작년에 관광 수입 2,05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이 603억 달러로 2등, 태국이 많습니다. 499억 달러로 3등, 중국이 444억 달러, 프랑스가 425억 달러로 5등, 6위는 이탈리아 402억 달러, 7위는 영국 396억 달러, 8위는 독일 374억 달러,
홍콩은 329억 달러로 9위, 호주는 324억 달러로 10위.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은 많이 가는데 한국에 오는 관광객 수로는 한참 미치죠. 이 랭킹에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관광 여행 적자가 심하다는 거죠. 여행 적자가 아마 한 100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입국자 수로는, 사람 수로는 역시 파리가 있는 프랑스가 8,260만 명이 입국해서 1등이었습니다. 미국이 7,560만 명으로 2위, 스페인이 3등, 중국이 4등, 이탈리아 5위였습니다. 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아까 똑똑해지고 국가 경쟁력, 국민 경쟁력이 뛰어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왜 여행을 하느냐, 여행으로부터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행을 하는 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문명이 만든 아름다움을 구경하기 위한 것이 여행의 주된 목적이죠. 어쨌든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건물, 멋있는 조각품 또는 맛있는 음식, 이걸 찾아 여행을 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여행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멋을 찾는 거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여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선미라고 하는데 진실된 것이 맨 앞이고 그 다음에 착한 것이고 세 번째가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이 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미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 자연이 진실되고 착해진다. 그래서 미학 공부가 중요하다. 여행이야말로 이게 현장에서 하는 미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하면 보통 겸손해진다고 하고 너그러워진다고 그래요. 여행을 하면 오히려 조국을 더 잘 알게 된다. 외국도 잘 알게 되지만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또 외국과 비교한 한국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넓은 시각을 갖게 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된다. 그래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너그러워진다. 왜냐? 여행이라는 것은 다른 걸 하고 만나는 겁니다. 다른 경치, 다른 문화, 다른 사람, 다른 말 쓰는 사람과 만나게 되니까 다른 역사를 가진, 전통을 가진 자연히 다른 것하고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자신들이 이데올로기하고 다르면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배척하고 탄압하고 합니다. 조총련 간부들 중에는 일본 부인이 있는데 일본 부인과 이혼하지 않으면 당신 승진할 수 없다. 이런 짓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종주의자죠.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이 논어에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군자는 같지 않아도 화합을 하고 소위는 동의불하다. 소위는 같아도 불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행을 많이 하면 군자가 됩니다. 화의부동.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하면 역시 사람이 개방적이게 되고 실력을 중시하게 되고 외국에 나가서 뭐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이다 어느 집안 출신이다 이게 말이 먹힙니까? 오로지 실력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적이고 실용적이 된다. 또 여행을 많이 하면은 이 교양인이 된다. 여행에서 얻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죠. 이 책을 통해 독서를 통해서 얻는 지식보다도 여행을 통해서는 온몸으로 배우니까 보다 입체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교양과 여행은 독서처럼 딱 붙어 있는 거죠. 여행은 독서라고 합니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책의 첫째 페이지만 계속 읽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여행을 하면 똑똑해진다. 즐겁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이제 민족으로 등극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행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 랭킹을 보니까 다 한국 앞에 7등이니까 6등까지 나라 중에서 인구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카나다밖에 없어요. 2030년에 가면 한국은 인구 비례당 세계에서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이다. 이런 이관왕을 차지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여행을 많이 하고 오래 살게 된 것은 경제 발전의 덕분이죠.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땀 흘린 분들, 이승만, 박정희, 이병철, 이건희, 정주영 같은 분들의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행을 많이 합시다. 여행은 절대로 미치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